쿠바전에 다시 살아난 슈퍼스타 김도영. 하지만 일본전에서는 삼진 2개를 포함하여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면서 대표팀은 패배를 당했는데요.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펼쳐진 한국과 일본의 조별 예선 3차전, 그 결과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다시 한번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며 숙적에게 3대6으로 패배했는데요. 이로 인해 슈퍼라운드 진출 전망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패배로 한국은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9연패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 프리미어12 준결승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후 9년 동안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일본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한국 야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기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양 팀이 보여준 전략과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국 야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경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 WBSC 프리미어12 B조 조별 예선 3차전은 양팀이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2회 초 한국은 박동원의 2루타와 홍창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먼저 얻으며 분위기를 가져왔는데요. 선발 투수 다카하시 히로토를 상대로 효과적인 타격을 보여줬고 추가 점수 기회도 있었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회 말 일본은 구레바야시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5회 말에는 마키의 2타점 적시타로 점수를 벌리며 다시 승기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4회 초 박동원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일본의 집중력을 넘어서기에는 부족했는데요. 7회 말 일본 모리시타가 2점 홈런을 날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경기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수진 운영의 한계인데요. 선발 최승용은 1.2이닝 4피안타 2실점으로 조기 강판되었습니다. 이후 불펜진이 투입되었지만 집중력 부족과 결정적 상황에서의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5회 말 만루 상황에서 투수 교체가 늦어지며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한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선발 투수의 짧은 이닝 소화와 불펜 과부하가 반복되고 있어 마운드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선의 기복 있는 컨디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홍창기와 박동원이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타선의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인 리더로서 4번 타자의 부재가 정말 아쉬운데요. 윤동희가 선발 제외된 가운데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도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올 시즌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김도영의 침묵이 매우 아쉬웠는데요. 쿠바전 2개의 홈런을 통해 5타점의 위용을 뒤로하고 일본전에는 2개의 삼진을 포함하여 4타수 무안타로 부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복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도영뿐만 아니라 많은 타자들이 찬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런이 많이 나와서 경기의 흐름을 대한민국 쪽으로 돌리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선수가 김도영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점이 아쉽죠. 이번 패배로 한국은 일본전 9연패라는 기록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력 부족을 넘어 전력 분석과 전략적 대응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좌타자 중심 타선을 겨냥해 다카하시를 기용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적시에 터지는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효율적인 득점을 일궈냈습니다. 안타의 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10개, 일본 11개로 충분히 대등한 경기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점수 차이는 3대6으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일본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진단해야 합니다. 일본 대표팀의 강점은 마운드의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선발 다카하시 히로토는 4이닝 동안 7피안타를 내주었지만 8탈3진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죠. 이후 스미다를 비롯한 불펜진이 한국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코조노, 마키 모리시타 등 주요 타자들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한국 마운드를 공략했는데요. 특히 5회 말과 7회 말의 결정적 득점은 일본 타선의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상황 대처 능력에서도 대한민국을 앞섰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국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선수층의 두께와 경험에서 비롯된 강점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야구의 저변이 강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이러한 강점 등이 돋보여 보이는 것도 매우 부러운 실정이죠. 대한민국의 대표팀은 이번 경기로 많은 것을 느껴야 하는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투수진 보강과 전략적 운용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선발진의 이닝 소화 능력을 높이고 불펜 과부하를 줄이는 전략적 투수 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발 자원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투수진의 멘탈적인 면에서 더 다듬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경향이 많죠. 또한 타선의 보강과 중심 타자 발굴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할 수 있는 중심 타자가 필요합니다. 타순 조정과 젊은 타자들의 경험 축적도 병행되어야 하죠.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과 류중일 감독은 일본과의 대결에서의 약점을 분석하고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함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도 필요하죠. 좌타자 위주의 안일한 대응만으로는 세부 전력 분석을 하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팀을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은 슈퍼라운드 진출을 위한 도미니카전 필승의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인 도미니카 공화국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슈퍼라운드 진출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승 전략과 팀 분위기 재정비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죠. 프리미어십이 한국과 일본의 조별예선 3차전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 한국 야구가 현재 직면한 여러 과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투수진의 불안정한 운영, 타선의 기복, 그리고 일본과의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약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한국 야구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슈퍼라운드 진출을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모든 팬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 야구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야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